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 고문이 쓴 한국에서 사라진 것 김정은에게서 봤다라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저하고 생각이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절대 동감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닷없이 적장의 수장, 적국의 수장을 칭찬을 하고자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적국의 수장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유엔 연설에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번영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상적인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그렇게 훌륭하면은 왜 문 대통령도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 불통, 공주, 구름 위에 선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온갖 이름을 다 붙이면서 국민들은 잘 통하는, 소통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마음 좋게 보이는 문재인 후보를 41.4%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씨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이유, 뭔가 통할 것 같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나누어 줄 것 같고, 마음씨 좋고 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국민들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전기값 내려주고 친환경적,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한다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자로 중단시키고, 짓고 있는 원자로 중단시키고, 아직까지 더 운용할 시간이 남아있는 원자로 더 이상 돌리지 못하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식목일 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이강산을 푸르게 만들어 놓은 그 산 꼭대기 정상을 전부 다 민둥산처럼, 머리 빠진 대머리처럼 다 잘라서 태양광 패널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전기값 내려갔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 지난 여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없이 전력 수급이 이루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불 끄기 위해서 몇 프로? 16.8%인가 줄여두니까 개인 집집마다 얼마? 그것도 임시 내년까지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푼돈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노후 보장한다고 노후연금 어르신들한테 20만 9,900원, 어떤 노인들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껌값이에요. 아동 돌보라고 5살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 아동 기금, 아동 지원기금, 청년 일자리 돕는다고 청년 일자리 보조금, 저녁이 있는 삶 함께 한다고 52시간, 모두가 공정하고 노동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일본보다 더 높은 8,300원대까지 올리고 장기 목표 어떤 일이 있어도 1만원대까지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대단한 결심, 청년 일자리 확실히 만들겠다고 54조 때려서
올해 3,000개짜리 만든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4대강 녹조기가 못 쓴다. 환경 다 배려놨다.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문 열어가, 저수지 문 열고 보문 열어가 물 내보내라 해서 농사철에 물이 없어 쩔쩔매도록 하는 것. 주택정책 9번이나 지금 발표했어요. 목적이 뭐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9번에 걸쳐서 주거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정해지고 오죽하면 강남 좌파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자기 돈으로 집 살 수 있는 강남에 현금 가진 부유층만 더 부유가 되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마름모꼴의 인구 구도를 모래시계형으로 만들어 중산층 몰락시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 소통되는 아저씨가 해놓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놀부심보야. 겉으로는 마음 좋은 아저씨인지 몰라도 놀부심보야. 호박에 말뚝 박고 우는 아이 더 때리고 애들 선도한다고 깡패들 불러오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게 국내 문제니까 외교 한번 볼까요? 외교? 친중 정책 좋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주변 국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정말 필요하니까. 200조 정도의 대외 무역 이익을 우리한테 안겨주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200조라는 건 우리 GDP에 얼마입니까? 10%를 넘는 숫자예요. 12% 가까운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근데 이거 우리만 덕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원자재 기술 줌으로써 중국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배 아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중국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보다도 우리를 더 위안할 정도로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가요? 아니에요. 유사시 정책이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한번 봅시다. 동맹국이란 이름 하에 가자민원을 하고 끊임없이 미국에게 야근 수를 치고 거짓말하고 장거짓말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신뢰를 다 잃었어요. 워싱턴 내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김정은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얻은 게 뭐가 있죠? 과거보다도 한미동맹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덕을 더 보고 있나요? 트럼프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 더 늘리라는 겁니다. FTA 지금 개정에 서명은 했지만 미중발 무역전쟁이 중국으로 끝나리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호주, 일본 미리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짱 끼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아닙니다. 그 태풍 곧 불어옵니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봅니까? 안 보느냐도 보십시다. 오늘 아침 대문짝만하게 난 게 뭐예요? 카이가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T-50 18조 계약을 보잉하고 스웨덴의 사업사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베팅하는데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유는 많습니다. 뭐 원가가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우리하고 로키드 마틴이 공동으로 내놓은 제안서가 저쪽보다 훨씬 더 비쌌다. 뭐 그 중간에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대통령만 바뀌면 방위청장 바꾸고 타작을 하고 방산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다 맞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 동맹국이지.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하원을 거쳐서 통과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내일 모레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2019년 국방수권법을 보십시오. 인도가 우리보다 더 가까운 동맹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최우선 우방국, 동맹국으로 놓고 우리는 거기에 리스트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얻은 게 뭐가 있죠? 얻은 게 없어요.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 조금 있으면 무역 바람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의 바람이 우리한테까지만 날라올, 그것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미국은 확고하게 유엔 제재 풀 생각 없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세컨다리 보이콧. 지금 잠시 잠잠한 국적 세탁한 북한 석탄, 러시아산으로 국적 세탁해서 여기 들어온 북한 석탄, 공해상에서 환적시켜준 기름, 미국이 모른 채 하고 있지만 퍼날라다 준 그 기름배로 되돌려 실어다 준 쌀, 세컨다리 보이콧 안 먹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위대한 지도자라고 김정은을 칭찬하고 남북 간에 평화가 다 왔다고 34번이나 언급을 그 연설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워싱턴 DC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남북 간에 아무리 떠들고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평화협력이니 뭐니 평화협력인지 뭐니 난리를 쳐도 유엔사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 한미동맹관계라는 이름하에 제대로 해뒀더라면 이렇게 강한 망치를 맞을 수 있을까요? 맞게 될까요? 사업자득이에요. 일본 한번 봅시다. 같은 날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날 유엔에서 연설한 일본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을 이렇게 치켜 세우며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세계가 다 주어야 한다는데 그 흐름에 따라 강경화 장관 7분 40초 정도 얘기하면서 7분 14초 동안 얘기한 핵심 뭐예요? 북한하고 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대북 제재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때 일본이 나서가 한 얘기 뭐합니까? 유엔 제재 이탈자에 대해서는 처벌 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거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이 우리하고 지금 2015년에 끝난 한일 스와프, 통화 스와프 다시 재계약해 줄까요? 그렇게 일본이 경쟁을 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반일 감정이 우리보다 더 강한 중국과도 한일 일중 스와프를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저는 한일 스와프, 통화 스와프 재계약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질러 놓은 위안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해 놓은 거 깬 데다가 다른 대안도 없이 1997년에 IMF 터졌을 때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이 구제금융 20조를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살려놨더니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고 2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봐도 싸가지 있는 구석이 없어. 의리 있는 구석이 없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가장 당사자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설쳐도 시원찮고 유엔에 참석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모든 국가에게 도움을 꿇어앉아가 도움을 구해도 신통찬을 대북 제재 그리고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는 국가에 대한 처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을 일본이 믿을까요? 트럼프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겉모습, 말하는 스타일만 보고 심지어 보수라는 인간들까지도, 보수 정치인들도 트럼프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보십시오. 미국 국익에 손해나는 일 요만큼 했습니까? 그렇게 추문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올해 2분기 18년 만에 4% 성장, 4.1%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경우예요. 미국처럼 경제 성장이 완전히 안정궤도에 들어간 나라가 3%, 2% 넘어서 성장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4.1%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본 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덩어리 쳐주면서 you are excellent leader. 김정은에게도 아주 믿을만하고 훌륭하고 용감하고 진짜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은 편지를 보내준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요만큼도 손해 안 봅니다. 트럼프 미국 국민을 배고프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업률, 비고용된 이게 3.8%예요. 올해 연말에 3.6%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됐습니까? 8%. 지금 9개월 동안.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우리하고의 만나면서 김정은이 요만큼이라도 양보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 혼자 나서가지고 북한은 비핵화를 이미 시작했고 미래까지 포기하고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에 들어갔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혼자 난리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바지만 잡으면 종전선언이 되는 줄 알고 있어. 천만 만만의 말씀. 미국부터 공부 좀 해야 돼. 미 의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여의도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중에 미 의회를 상대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로비를 할 수 있는 커넥션, 아무리 남북 간에 합의를 해놓고 난리를 치고 철도를 놓느니 뭐 도로를 만드니 넘어가서 기지를 검토하느니 지뢰가 묻혔는지 없든지 기반조사를 하느니 어쩌니 국방수권법을 만든 의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설사 그런 식구들이 있어가 워싱턴에 가서 떠든다 해도 우리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한 18조, 카이가 놓친 18조 훈련 전투기 계약, 18조짜리 계약 다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워싱턴 의회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박동선, 워싱턴의 로비스트 박동선의 역할, 우리 국익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적입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로비스트가 되려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주요 인물과의 네트워크, 그 나라의 경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요?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지도자 밑에 그 귀 어둡게 하고 눈멀게 하고 속삭거리는 소리로 주사파들이 앞장서서 김정은과 희희낙낙 악수한 게 이번 3차 정상회담의 본질이었어요. 그 단장이 누굽니까? 임종석 실장이에요. 결론 말하자면 우리 집구석에 쌀 한 톨 없는데 밖에 나가면 성인군자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 집에 와서는 철저히 무능한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은 굶겨놓고 빚내가지고
쌀가마 사서 고아원 찾아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지도자. 겉으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굶는 거야.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국익에 손해되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나라에게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 국민들 배고프게 한 게 아니라 일자리 마구 만들어주고 있어.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 우리 자존심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같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김정은 같은 철저하게 지 욕심을 챙기는, 트럼프 같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지킬 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자기 국민을 위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양시켜주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자존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대통령. 다소 스타일은 거칠고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실속을 챙기는, 나라 국익을 챙기는, 국민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소통 잘할 것 같은, 그 소통도 쇼잖아요. 소통 잘할 것 같은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은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